안녕하세요. 왕초보 주식TV의 두리입니다. 이번 주 24일에 이제 비보존이 임상 3상에 실패를 하면서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대주주인 RF제약도 텔콘제약도 하루 하한가를 맞이했는데요. 이때 공매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보존 오피란제린이 3상에 실패를 하면서 이제 관련주들인 텔콘제약, 한일진공, KPM테크, 에스텍파마, 그 다음에 비보존의 우회 상장을 위해서 주식을 매집한 루미마이크로, 그리고 루미마이크로 관련주들인 에이프로젠주들, 그 다음에 에스맥 이런 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비보존은 24일 날 오피란제린 인삼 3상 탑라인 결과를 안내를 했고요. 요번에 디자인에 실패해서 복부 성형술 3상이 실패했고, 내년에 엄지건망류 3상하고 복부 성형술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3상을 동시에 진행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장외시장 KOTC에서 비보존의 주가는 11월 18일 날 6만원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16일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73,0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원 이상이었고요. 24일날 오피란제인 3상이 실패를 하면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 증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27일날 보면 26일도 하한가를 맞았고 27일은 7.8% 정도 하락하면서 33,000원 정도의 주가가 위치해 있고요.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8,660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3일 사이에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이 증발을 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27일 날 비보존은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이날 기사가 두 개가 뜹니다. 하나는 자, 비보존 임상 3상 실패, 그다음에 최대 주주 경영권 등 IPO 가능할까 이런 기사가 뜨는데요. 내용은 크게 없는데 요 내용이죠. 비보존이 코스닥에 상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실패로 기술 상장이 또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루미마이크로를 통한 우회 상장에 조금 더 기울지 않을까라는 간단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뜬 게 비보존 하한가의 거래가 폭증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KOTC 시장에서 27일 날 이 거래 대금이 236억을 돌파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6일 날이 최고 235억이었는데 이제 비보존이 하한가를 맞으면서 거의 33,000원인 가격대에 이제 메리트를 느끼고서는 이제 매수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샀을 수도 있고 기관이나 외인들이 사들여 가지고서는 매력적인 주가에서 매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제 이 33,000원이라는 이제 주가가 여기서 이제 저점을 형성을 하고선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태권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24일 날은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 날 26일 날은 23%까지 빠졌지만 그래도 하락분을 어느 정도 상승을 시켜주면서 마이너스 7% 정도에서 하락 마감했고요. 어제인 27일은 2%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시기에 공매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보겠습니다. 요 날이 27일인데요. 27일부터 공매도 거래량을 한번 봤는데 27일 날 24만 주 정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12월 4일 날 16만 주가 들어온 걸 제외하면 요 정도에서는 공매도는 10만 주 아래에서 거래가 됐었는데요. 이제 12월 11일 요때서부터 해서 23일 발표가 나기 하루 전까지 공매도가 급증을 합니다. 40만 주, 그 다음에 많이 들어올 때는 60만 주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일부터 23일까지 공매도가 들어온 수량이 228만 4,538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매 동향을 통해서 한번 요때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를 보면 12월 11일, 23일 날 보면 대부분 요 자리에서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도가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외국인들 요때 11일부터 17일까지 특히 많이 팔았는데 여기에 공매도 물량도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때 들어온 이 200만 주 이상의 공매도들은 24일 날 발표될 오피란젤인 3상의 실패를 예측을 하고 샀을까? 이미 고급 정보에 의해서 실패했다는 걸 알고 샀을까라는 의심이 드는데요. 뭐 꼭 그렇지만 또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HLB 공매도 잔고 수량의 변화를 보면 이 HLB도 처음에 6월 말 정도에 이상이 실패했다는 내용으로 기사가 떠가지고서는 하한가를 두 번 맞고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회복을 했는데 이때 340만 주 정도에서 쭉 올라와 가지고서는 임상 상상 발표가 되기 전까지 150만 주 이상 또 공매도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때 팔았던 공매도 세력들은 그 HLB의 리보세라닙이 성공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세력도 이쪽에 들어온 공매도들도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몰랐지만 일단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 신약 성공률이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은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 쪽에다가 베팅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따라서 뭐 이런 신약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갖다 알고 들어왔다기보다는 확률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분위기상은 이때 개인들도 이렇게 많이 샀는데 그 삼성이 실패할 거라고는 거의 생각을 못했죠. 어, 저도 실패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실패를 이제 해가지고서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는데 뭐 이쪽에 들어온 공매도 세력들은 일단 성공을 했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24일 이후에 텔콘제약의 주가 위치는 이렇게 있습니다. 하한가 한번 맞고 그 다음에 8% 정도 하락하고 2% 하락한 요 위치에 있는데 요때 공매도들은 또 어땠냐면 이날 하루 빼놓고 요날은 거의 안 들어왔고 26일, 27일 요때 또 24만 주, 50만 주로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가를 하방으로 보고 있는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왔다라는 얘긴데 일단 오피란제린이 다시 임상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년이 돼야 되죠. 그 안에 이 태군 비보존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시점에는 주가가 상승 쪽보다는 하락 쪽이 더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또 공매도들이 계속해서 공매도 수량을 늘려가면서 주가를 하방 압력을 줄지 안 줄지는 그거는 이제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지 라인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텔콘이 뭐 최저점이었을 때는 654원이었고 이때가 2015년이었네요. 뭐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여기에 고점을 돌파하는 요 자리를 지지 라인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요 지지 라인이 여기서도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맞고선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뭐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요 자리 또 지지 라인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보니까 이쪽에서도 지금 쌍바닥 툭툭 찍고서는 올라오면서 이제 지지 라인은 게 표시가 되죠. 그 다음 자리는 뭐 여기 정도 하나 잡고서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등분 선을 그어 가지고서는 한번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그 다음에 어디가 또 다시 저항 라인이 생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지지 라인은 여기 3,500원 요선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현재 주가를 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매도 세력도 지금 이쪽에서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계속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공매도를 쳐가지고선 주가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여기에 맞으면 상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깨고 더 내려갈까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혹시 그렇게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 다음은 한 1600원 라인 여기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한 1600원짜리까지 너무 좀 심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 3500원짜리도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봤듯이 비보존이 이제 이틀 연속 하한가 하고, 그 다음에 8% 정도에서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비보존이 주가가 돌아가는지도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피란제린이 삼성이 완전히 실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 다시 임상이 재개할 때까지 기간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실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밑으로 꽂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공매도가 여기서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주가가 상승하기는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매도 포지션 추이를 지켜보면서 매수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텔콘 제약 그 공매도 포지션을 봤는데요. 이제 공매도 포지션 하나만 가지고서는 주가의 방향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막연하게 공매도 때문에 뭐 주가가 내렸네 막 그런 소리 들리면, 아 공매도 때문인가라고 이렇게 쉽게 스쳐서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수치화된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확인하는 게 지금 매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위에서 잡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뭐 좀 많이 그 심란들 하시겠지만, 또 반대로 텔콘에 관심 있어서 새로 그 진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공매도 포지션의 그 방향을 좀 보면서 신규 진입을 갖다가 한번 추측해 예측해 보는 게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오늘 텔콘제약 공매도 포지션 변화를 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